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다들 힘드실 텐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오프라인 매장의 몰락이에요, 여러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의 위기는 엄청 가속화되기는 했지만 이 현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 온라인의 확대죠. 온라인은 매장 유지비, 뭐 인건비 등의 고정 비용이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점을 활용해서 훨씬 싸고 좋은 물건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죠. 고객들 입장에서도 뭐 내가 직접 매장에 가야 되는 수고를 덜면서 뭐 손쉽게 가격을 비교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물류의 혁신과 1인 가구의 이제 증가에 따라서 가속화가 됩니다. 뭐 나 혼자 샀는데 예전처럼 가족끼리 주말에 장을 보러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냥 식재료를 우리가 저녁에 배송시키면 막 새벽에 이제 배달 와 있고, 또 혼자 간단히 먹을 건데 식당을 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배달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 더 이상 예전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프라인 매장 리테일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오늘은 격변의 시대 오프라인 매장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매장은 당연히 비용이 높고 그리고 비싼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오프라인 매장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며 여러분 수차례 강조했던 마케팅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죠, 여러분? 바로 차별화. 네, 차별화입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에서 줄 수 없는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오프라인에는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프라인에서는 고객의 지갑이 아닌 시간을 점유하라. 아니, 온라인이 줄 수 없는 오프라인이 가진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체험이에요. 그쵸? 온라인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하는 것들, 즉 감각적 경험은 온라인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감각적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즉 오프라인은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시간을 보내게 만들며 감각적인 경험을 하게 만드는 곳으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매출을 연결시켜야 하는 거죠. 물건을 팔겠다는 생각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코엑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권이죠. 근데 2014년부터 그 시작된 리모델링 이후에 상권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런 코엑스 살린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네, 이 코엑스에서 가장 중심권에 이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도서관 설치하는 게 엄청 큰 모험이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 코엑스의 랜드마크가 되면서 이 별마당 도서관을 방문하고 사진 찍고 하려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막 몰리면서 코엑스의 매출이 이제 30% 이상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5년만 해도 10%에 달했던 공실률이 이제 제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바로 가성비로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데카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송도와 하남에 이제 새로운 매장을 열었다고 하는데 이 브랜드의 특징이 굉장히 큰 매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오프라인 매장을 작게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이런 흐름에 굉장히 역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데카트론은 매장을 단순히 이제 재고를 쌓아두고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 커뮤니티로서 자신들의 제품을 체험하고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축구를 배우고 싶으면 데카트론 매장을 방문해서 그 제품을 구매하거나 또 그게 부담스러우면 멤버십을 통해서 대여를 한 후에 스포츠를 즐기는 거예요. 바로 사람의 시간과 경험을 점유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지역 커뮤니티 전략을 바탕으로 경쟁이 심한 스포츠 제품 그 마켓에서 전 세계 1,5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매출 14조 원의 그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 역시 오프라인 매장의 주요 목적을 체험의 공간으로 사용을 해요. 여러분, 애플 매장에 사람 엄청 많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 제품 구경만 하고 사려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바로 그걸 노린 거죠. 한번 만져보고 경험을 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브랜드 가치가 쌓이고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애플은 자기네들의 스토리를 보다 창의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 호텔의 바 개념을 빌려와서 그 바텐더가 이제 고객에게 이제 뭐 제공하는 것처럼 애플의 DNA를 전달하는 지니어스 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애플은 멈추지 않고 한 단계를 더 넘어서 몇 년 전부터는 이 오프라인 매장을 지역 커뮤니티 문화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시도를 시작을 합니다. 2017년에 기존 애플 스토어를 대체하는 그 타운스퀘어 라는 새로운 매장 브랜드를 이제 발표를 해요. 이 타운스퀘어는 현대적 의미의 광장이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이 그냥 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음악회도 보고 막 그런 장소로 이제 탈바꿈을 한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이제 애플은 뭐 Today at Apple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애플 제품을 이용한 다양한 커뮤니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그 백화점에서 하는 그 아카데미 같은 거가 이제 애플이 뭔가 더 쿨하게 애플 스타일로 이제 바꾼 거,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뭐 아이폰 맥으로 내가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는지 뭐 가르쳐 준다거나, 뭐 예술 작품을 만든다거나, 뭐 유명 아티스트 초빙해서 공연도 하고, 뭐 팬미팅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서로 소통하고 또 나의 재능도 발견해서 서로를 이렇게 인커리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한 게 바로 애플의 매장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세분화된 타겟팅에 기반한 오프라인 전략입니다. 예전에 리테일 전략은 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제 운영이 됐어요. 길 가는 사람 누구나 자,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였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매스 마케팅은 통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남과는 다른 나만의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마케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온라인 셀러들,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들, 그 물건 파시는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고객에게 그 작은 세분화된 니즈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도 이제 어떤 고객이 들어와서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세분화된 타겟 마케팅이 필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 미국의 이탈리라는 식재료 매장을 아시나요? 그 아마존의 홀푸드랑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양대 식재료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이탈리는 it과 이탈리의 합성어인데요. 이 매장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 특히 이탈리안 요리,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그 타겟이에요. 그 현장에서 직접 반죽해서 만드는 뭐 파스타면, 막 너무 신선한 채소, 그 유기농 식재료들, 또 좀처럼 구하기 힘든 뭐 치즈, 뭐 향신료, 이런 것들이 막 다 있어서 요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고 고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매장을 둘러봐도 막 요리가 막 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온라인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기분이죠. 이러한 이렇게 세분화된 타겟팅을 통해서 진정성 있게 요리를 사랑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 있어요. 광교에 위치한 남성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인 스트롤입니다. 그 온라인 여성 중심, 도심권 중심 소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대착점에 서 있는 매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광교라는 비교적 생소한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을 엄청 잘 이제 타겟을 해서 여자인 제가 봐도 굉장히 매력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꼭 남자들의 아지트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뭐 그 좋은 와인은 이제 별도 캔에 조금씩 덜어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가격이 저렴했고,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뭐 상품, 뭐 신발, 옷, 음향기기, 뭐 가구들이 마치 미술관처럼 이제 전시가 돼 있었어요. 이제 많은 제품들이 이제 빈티지나 이제 커스텀 제품이어서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구입하기 힘든 그런 종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과 분위기가 어떤 특정 고객층, 우리 남자들에게 굉장히 어필을 한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바로 옴니 채널 전략이에요. 여러분, 옴니 채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인데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 온라인 쇼핑의 풍부한 정보를 물리적 매장의 장점과 연결을 해서 소비자에게 통합적 이제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게 바로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데, 현재 유통 전략은 거의 모든 것이 옴니라고 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컨셉입니다. 여러분, 옴니 채널을 잘 이해하려면 아마존이 뭘 하는지 솔직히 이제 보면 되거든요. 아마존은 최근 뭐 아마존 북스, 아마존 폴스타, 뭐 홀푸드스, 아마존 고, 아마존 락커 등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확대를 해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즉 옴니 채널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존 북스는 아마존 고객의 온라인 경험을 오프라인에 그대로 완벽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일단 아마존 북스에 전시된 모든 책에는 고객의 별점 평가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서점에 가면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고, 베스트셀러로 이제 등극한 책들은 마케팅 아닌가 막 의심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온라인 리뷰의 강점을 오프라인으로 옮겨와서 우리가 이제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가격이죠. 네. 우리가 온라인으로 살 때 할인율이 훨씬 크잖아요. 바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그 가격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회원가입을 해야 되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게 요새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제 그 프라임 멤버를 이제 가입을 시키는 건데, 아마존 프라임 멤버를 이제 가입을 하면 할인율이 더 크죠. 그래서 온라인의 장점을 그대로 오프라인에 연동이 되게 그렇게 해놓았어요. 제가 미국에 살았을 때 가장 좋아했던 곳이 이제 바로 홀푸드라는 곳이었어요. 아마 다 이제 아실 텐데, 가기만 해도 막 신선한 과일이 막 채소 막 이렇게 고급지게 쌓여있고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프리미엄 마켓인데요. 이제 홀푸드가 들어가면 이제 근처 집값이 오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미지도 좋고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2017년에 아마존이 바로 이 홀푸드를 인수를 해요. 그리고 아마존 멤버십에 이 온 오프라인 쇼핑을 결합한 곳으로 이 홀푸드가 재탄생이 됩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이제 채소, 과일, 생선 같은 신선식품은 직접 보고 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결합은 굉장한 시너지를 가져옵니다. 실제로 홀푸드가 갖고 있는 품질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미국에 이제 400개가 넘는 점포들, 그리고 아마존의 이제 고객 정보, 물류 시스템, 간편 결제, 멤버십이 이제 결합이 돼서 엄청난 시너지가 현재 나고 있어요. 실제로 홀푸드는 품질은 이제 되게 좋지만 가격은 약간 비싸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합병을 한 후에 이제 할인도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또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하면 가격 할인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볼 때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정말로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트랙티브한데요. 이 아마존 프라임 기존 고객에 대한 충성도를 또 홀푸드가 되게 높이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또 새로운 촉매제가 되었어요. 아마 정말 무서운 아마존 세상이 펼쳐질 걸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 아마존은 우리에게 옴니 채널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는 업체들도 이제는 온라인과의 결합, 또 온라인만을 운영하신 분들은 또 오프라인과의 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 그 미슐린 스타 레스토랑인 장조지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온라인을 통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그 유명한 레스토랑이.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먹었고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모두가 정말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옴니 채널을 위해서는 그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거를 가르는 그 마인드부터 없애셔야 돼요. 굉장히 플렉서블한 마인드를 가셔야 되는데, 제가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온라인을 통한 매출이 높다면 매장에 진짜 테이블이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그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그 1층에 매장을 열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풀타임으로 매장을 임대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더 저렴한 가격에 이제 공유 주방이라는 옵션이 또 있으니까요. 또 리테일 샵의 같은 경우도 온라인과 어떻게 접점을 가져가야 될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이제 옴니 채널은 BOPIS라고 여러분, Buy Online Pickup Store. 즉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의 그런 형태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패션 브랜드 자라 같은 경우 이제 BOPIS 방식의 매출이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제 이게 또 또한 고객이 매장을 이제 방문해서 픽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제품을 더 노출시킬 그런 확률도 높아지고, 또 그게 또 추가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그 언제 팔릴지 모르는 제품을 매장에 쌓아두기 위해서 그 비싼 임대료를 우리가 과연 지불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BOPS에서 BOSS, 즉 Buy Online, Ship it to Store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고객이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물류 창고에서 매장으로 물건이 이제 배송되는 거죠. 그 매장의 창고가 없어짐에 따라서 더 효율화된 매장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격변하는 온라인 중심의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온라인에선 줄 수 없는 오프라인만의 그 차별화 전략을 위한 케이스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정리하면 1번, 판매보다는 체험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기.
2번 세분화된 타겟팅으로 특정 고객에 집중하기. 3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최적화된 옴니 채널을 구축하기. 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